실제 대리운전 중 자동차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 취객운전사입니다. 오늘 차량은 아우디 A6,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2세그먼트 세단이죠. 그랜저급이죠. 45 TFSI A6 2000cc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고, 뒤에 마크를 못 하는데 혹시 이거 쿼트로인가요? 네. 쿼트로군요. 그래서 이제 손님 거의 집에 거의 다 오셔서 사장님께서는 이 차를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님들께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추천하시는군요. 되게 만족하게 타고 있어요. 만약에 BMW나 벤츠나 아우디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고민 한번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차를 선택하겠는데, 네. 이 차를 굳이 선택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만족도는 좋아요. 뒤 좌석이 이제 BMW랑 좀 고민했는데, 네. 뒷좌석이 좀 BMW는 같은 급에서는 같은 가격대 네. 또는 많이 좀 작잖아요. 네네. 네. 회사 동료들 타고 있는 BMW 이런 걸 타보면은 뒷좌석은 못 타겠더라고요. 이렇게. 뭐 5 시리즈도요? 네, 5 시리즈도 저는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손님은 이번 대리운전에서는 주유석에 안 앉으시고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네. 뒷자리가 편하시니까, 그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좀 음주를 했으니까 굳이 기사님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저는 전혀 괜찮습니다. 요즘 다 마스크 껴가지고. 근데 뒷자리도 편하시니까 어쨌든 네, 앉으신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차를 살 때 혜택을 많이 받으셨나요? 가장 그것도 큰 결정사항이었죠. 메리트였죠? 네, 메리트가 아우디가 워낙 할인 맛집이라고 하면서 할인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컸고. 네. 메리시 1,000만 원 정도 할인 받은 것 같아요. 1,000만 원이요? 네. 이게 얘가 그 공식 가격은 한 7,000 하죠? 6,700에서 1,000 할인 받아가지고 5,700 정도 샀나? 오. 그럴 거야 아마. 약간 백단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회전할까요? 네, 우회전. 네. 지금은 없는 프로모션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었는데. 네. 지금은 차를 사면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모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우디는 좀 경쟁력이 좀 딸릴 것 같긴 해요. 차는 참 좋은데, 아우디가 차가 괜찮은데 이게 아무래도 브랜드 파워가 벤츠랑 BM이 세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누구 보여주려고 그런 거보다는 제 스스로가 좀 만족하려고 선택했던 거라서. 아우디도 충분히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야, 이런 매력 때문에 꼭 사야 한다 하는 지점도 있으신가요? 장점은 모르겠는데, 일단 차가 동급보다는 가격이랑 공간적인 측면에서 뒷좌석이라든지 패밀리카로는 훨씬 더 좀 적합한 거 아닌가. 가격들이 있는. 맞아요. 네, 그냥 몰고 다니면은 BMW, 벤츠도 좋겠지만 공간이 좀 필요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내 가족이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원한다고 하고, 그런 안전은 다 보장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게 하면 좀 아우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6년 동안 대리운전 하면서 아우디를 그래도 세대별로, 모델별로 가장 많이 몰아봤는데, 이제 전륜구동 기반으로 얘들이 차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국산에 익숙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랜저 같은 뭐랄까 전륜구동이 줄 수 있는 편안한 조향 느낌. 저중속에서는 전륜구동이 사실 그냥 악셀만으로 끌고 가기에는 차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후륜은 안 몰아봤어요, 저는. 그러시군요. 후륜이 좀 살짝 버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앞뒤에 따로 놓으니까.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조향성은 더 좋은데 익숙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 느낌이 다르군요. 이제 좀 익숙한 느낌이 좋다. 역시 그런 면에서 전륜구동 특유의 느낌을 주는 A6가 BM이나 벤츠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에 비해서 나는 좀 소박하게 바뀌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추천할 만하다. 운전했던 사람들한테는 가장 익숙한 모델이겠네요. 그렇죠. 익숙한 조향 느낌, 익숙한 악셀 워크를 해도 차가 내가 예측 가능한 형태로 간다.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아우디의 4륜구동이 이제 기계식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더 정밀한 반응, 험로에서의 주파 능력이 좋다고. 쿼트로가 기계식을 버리고 지금 나오는 쿼트로는 전부 다 전자식입니다. 근데 원가 절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전자식이 주는 성능상의 이점이 기계식에 비해서 낮지 않았으면 바꿨을 리가 없거든요.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아우디가 디젤의 명가라 가지고 아. 네, 디젤 TDI 엔진으로 르망에서 10회 넘게 우승을 한 걸로 알아요. 네, 10년 가까이 네, 디젤 레이싱 머신으로 우승을 굉장히 많이 거머쥐었습니다. 디젤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고 디젤 성능이 정말 높은 회사인데 디젤 성능 좋은 건 좋은데 이제 같은 폭스바겐 그룹사에 있는 엔진을 이제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얘들은. 근데 TDI 엔진이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요. 예. 폭스바겐은 정말 달달달달 덜덜덜덜 그 탈탕탕탕 소리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예전에 아는 독일에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네 아버지가 한국 타이어 주재원으로 거기 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자기네 타이어 이제 깽구고 성능 실험한다고 파사트 2.0으로 막 260, 280까지 갔다고. 국내에선 리미터가 걸려 있어서 그렇게 못 가지만 리미터 풀면은 독일 차들은 기본적으로 고속주행 성능이 우리나라 차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100년 앞서는 산업시대의 역할이 큰데 기초적으로 차체 강성, 차체 강성. 이제 서스펜션을 지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 관절 부위 그리고 모노코크에 이제 매달리는 그런 어떤 접합하는 마감도. 예. 이론적으로 차체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이제 조종성도 쉬워지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 차체의 튕겨짐이라든가 예, 비틀림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지면서 고속 주행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 20년 전에 나온 파사트가 제네시스 쿠페를 고속도로에서 딴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단순히 마력을 숫자로 치환을 해서 차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파사트 정말 잘 탔어요. 네, 그런 기초적 2년 기술이. 정도 2년 타셨어요? 네. 파사트를?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탄 게 아니라 네네. 해외 생활하면서 아, 거기서 이제 탔거든요. 미국에서 타셨어요?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타셨었구나. 아, 중국에 파사트 되게 많이 팔리잖아요. 네, 많이 팔려요. 아니, 이거는 아우디는 다른 건 좋은데 이것도 통신 모듈 한번 내려놔가지고 수리 막혔거든요. 통신 모듈이 네. 좀 리콜 대상이었나요? 네, 리콜은 아니었고 갑자기 그 블루투스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완전 먹통이 돼가지고 가니까 통신 모듈 에러라고 하는데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은 고질적인 올 게 왔다. 올게 왔다. 그냥 언젠가는 한 번씩 오는 거다라는 거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걸렸어요. 통신 모듈도 그 부품 수급 때문에. 독일에서 와요? 네. 아, 거기서 재고가 없대요. 그러면 그동안 대차는 적당히 받으셨고요? 아니 그냥 통신 모듈만 안 되는 거니까 다른 건 다 되고. 아, 네, 한 달 그냥 동안 블루투스만 못 쓰신 블루투스는 거구나. 없어요. 사실 불편한 건 없어요. 블루투스 많이 쓸 것도 없고 뭐 음악 듣는 것도 다 라디오 들으면 되니까. 네. 근데 뭔가 찝찝한 거죠. 아이. 안전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새 차를 몰아낸다는 것들이 그 찝찝한 감정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고치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거랑 혹시 뭐 이제 많이 알아보고 이 차를 사셨는데 네. 그 고질병이 뭐 동호회에서 얘기되는 게 있나요? 그 고질병 같은 경우는 뭐 주행 중 시동 멈춤이라든지 네. 뭐 도어락 같은 게 뭐 잘 안 잠긴다 이런 게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네, 차는 되게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버튼이 네. 이게 약간 햅틱 기능으로 해가지고 아, 이거요? 전자식으로 드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좋아요. 이게 근데 처음에는 느낌은 좋은데 네. 그 기계식으로 버튼을 딸깍딸깍 누르는 그런 거보다는 좀 반응이 어떨 때는 조금 미묘하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해가지고 좀 오히려 좀 불편하더라고요. 만족도도 좀 낮았던 모양인데요,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버튼 누르는 거는 조금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음. 기계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버튼이 눌러지면 모르겠는데 운전하면서 주행이나 이런 거는 너무너무 만족하면 잘 쓰고 있거든요. 네. 연비도 괜찮은 것 같고 주행 성능도 좋고 이거 주차 센서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아, 주차 센서. 와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아, 주차하다가 이게 자동으로 위험이 감지되면은 브레이크가 확 들어가거든요. 아, 네네네. 처음 차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이틀 됐나? 집에서 똑같이 주차를 하는데 갑자기 쿵 하는 거예요 차가. 네. 내가 차 이틀 만에 박았구나. 아, 그리고 나왔는데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이게. 자기가 브레이크 밟았던 거죠? 브레이크 그냥 꽉 밟아가지고 끽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건데 이제 그걸 몰랐죠 기능을. 네, 근데 요즘도 있어요, 이거. 가끔씩 주차하거나 아니면 뭐 할 때
뭐 조금 빠른 속도로 뭐 물체에 다가선다고 하면 얘가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버리니까 자동으로 맞아요. 위험을 감지해가지고. 이제는 기계가 사람을 못 믿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아니 그거 한번 딱 하면 나오면은 네. 약간 멘탈이 흔들리면서 오우 씨 어떻게 하지? 아, 뒤에서는 차에선 빵빵거리고 빨리 차 빼라고 하고 주차도 맞아, 이렇게 해서 맞아. 뒤에 차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아 그러면 아직도 이건 주차하는데 적응이 안 돼요. 잘. 이게 사람한테 좀 더 맡겨도 될 부분을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가져갔죠. 그죠? 네, 옆에 센서 같은 것도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집에 그랜저도 한 대가 더 있는데 IG요? HG. HG? 예, 옛날 예. 거에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데 그거는 주차할 때 편안하거든요. 센서도 좀 적당하고 진짜 위험할 때만 삑삑거리고 근데 이거는 진짜 두 뼘 정도가 남았는데도 삑삑거리기 시작하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좀 센서가 너무 예민하다. 우리가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차를 바라보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부분을 침해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죠. 예. 그렇다고 꺼버리면 네. 이게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그건 또 안 되게 되고. 당연히 이제 버튼류가 없어지고 터치 패널로 한 판으로 정리가 되면은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가 절약이 됩니다. 네.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테슬라의 그 이렇게 스크린 하나 커다랗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가지고 욕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이거는 테슬라의 미래적 어프로치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면 제조 단가가 줄어든다. 자동차를 자율주행이 아니라 실제로 운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터치 패널로 만든다는 건 되게 위험하다. 왜냐하면 버튼이 크기가 달라지는 이유가 안 보고도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건데. 예. 그래서 햅틱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뭐랄까 스크린을 두 개로 나눠서 둘 다 터치 패널로 한다? 저는 별로 동의 못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운전하다가 히터를 틀면 좀 답답하고 하면 히터를 끄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끄려면 저 오프라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시선이 가야 하죠. 그렇죠. 네. 시선이 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런 아까 지금 누르셨던 그 음량 버튼 이거는 그냥 딱 만져가지고 시선이 안 가도 누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그게 남겨놨네요. 또 그러니까. 근데 그 네. 오프라는 거를 끄려고 하면은 시선이 가야 되니까 네. 약간 몇 번은 약간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 다행히 뭐 위험하진 않았지만 끄고 싶은데 답답하니까 끄고 싶은데 이게 가야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거 외에는 뭐 너무 잘 타고 있죠.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정말 안정감 있는 플랫폼이 A6고 뭐랄까 실내 공간을 BM이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은 좀 좁혀드는 인테리어고 벤츠는 아예 영입이 좁아요. 근데 A6가 이제 그랜저 같은 느낌을 맞아요. 가장 많이 주는 맞아요. 그런 레이아웃인 것 같아요. 아빠차. 예. 아빠차. 가족들도 저 애들도 이거 뭐 남자애 둘이 있으니까 뒷좌석에 탔을 때 레그룸 같은 게 조금 여유로운 것들을 찾다 보니까 아우디가 인테리어 컨셉은 독일 3사 중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일 차가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차가운 디자인? 네, 좀 이제 BM 같은 경우에는 쟤들 시그니처 컬러가 주황색이니까 이제 주황색으로 좀 레이싱 스타일로 조명을 공격적으로 둘러놨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굉장히 화려하게 써가지고 무슨 클럽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우디는 독일인들의 취향을 반영한 것 같은 굉장히 점잖고 억제된 그래서 더 저기 뭐랄까 앞에서 좌회전. 네, 보수적인 느낌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독삼차 중에 우리는 보수적인 느낌이 있죠. 네, 우리의 고전적인 자동차 인식에서는 벤츠가 가장 보수적이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벤츠는 진짜 차를 클럽으로 만들고 있어가지고 혁신을 지금 벤츠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의 혁신. 반면 이 친구는 단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뭐지? 해놨는데? 파킹 됐다. 됐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썸네일용으로.